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화요일인 오늘은요, 세 분의 훈남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은 정말 아주 활기찬 요일인 것 같아요. 오늘도 세 분께서 많은 종목들과 많은 시장 이슈들을 준비해뒀다고 하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연락 주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원활한 채팅을 위해서 오늘부터 참여 코드가 생겼습니다. 톡 2020 이렇게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무료 입장 바로 간편하게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1부에서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힌트와 함께 퀴즈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퀴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볼게요.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는 신흥 경제국 브릭스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인도, 2번 중국, 3번 일본.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5개국을 일컫는 경제 용어인데요. 이 중에 보기에 있는 나라를 영어로 했을 때 제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의가 없죠? 자, 충분히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9시가 막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또 과연 오늘 이 세 분의 훈남분들을 응원하러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체크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별톡방. 네,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그린망고님 오셨습니다. 자, 조금 위에서부터 볼게요. 우리 제이님께서 본전하고 나올지 고민 중이었는데 상당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키트님께서 다음에는 일찍 들어와야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상담이 채택되지 않으셨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키트님 다음에는 일찍 찾아와 주세요. 그럼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린망고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재님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린망고님 감사합니다. 화요일날 항상 오시는 분이죠. 스파이더스타하고 리치스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대박만님께서는 리치스타님 오늘도 방송 기대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스텔라님은 또 스파이더님을 응원하고 계시네요. 스파이더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리치스타님 강스템 가자님께서 안녕하세요. 강스템 목표가 어딘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리치스타께서 톡스타에 한 3, 4주 전부터 나오셔가지고 강스템 바이오텍을 계속해서 강력 추천해드렸습니다. 지금 최고가 근처에 와 있는데요. 오늘도 7% 넘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도대체 강스템 바이오텍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 끝자락으로 잡아보면 좋을지, 최고 수익률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런지 계속해서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쿨라이님, 스파이더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난양님께서 리치님 오늘도 화이팅 해주셨고요. 아우, 역시나 이 두 분 나오시는 날에는 채팅창이 미어 터질 것 같아요. 우리 인상가님께서는 멋진 리치님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에버그린님은 스파이더님을 응원하러 왔다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가지아님께서는 리치스타님 GS건설 레전드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잠시 뒤에 그럼 GS건설까지 한번 리뷰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널뛰듯 바뀌는 증시, 바로 요즘 시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화요일 2부를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쌀톡.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썰톡의 김호스타입니다. 자, 오늘 역시도 기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기관이 달라졌어요. 예, 달라졌어요, 우리 기관. 돌아와요, 기관항해.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나요? 일단, 기관이, 갑자기 내내 안 사다가, 11월 달 내내 안 사고 있다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사기 시작하는데, 금융투자는 청개구리예요. 이런 날 또 금융투자는 팔았는데, 투신, 상호펀드, 연기금이 엄청 세게 들어왔습니다. 엄청 세게 들어오면서 특히 코스닥에도 기관이 순매수를 계속 보여주면서 돌아와요. 예, 기관항에 예, 지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돌아온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연말까지 계속 갈지가 참 궁금한데 일단은 현재까지 분위기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이 시장에서 우리가 해외 투자, 그 다음에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 다음 국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이슈 가지고 저희가 해법을 좀 제시해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 솔톡을 마련했으니까요. 오늘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항상 똑같죠. 모였습니다. 제 왼쪽에는 리치스타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 오른쪽엔, 제 왼쪽이네요. 제 왼쪽에는 스파이더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자리를 바꾼 지 한 3주 됐는데, 아직까지 스파이더 스타님이 리치 스타님 자리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뺏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명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리치 스타님. 네네. 자, 지난주부터 이제 리치 스타님 먼저 듣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스파이더 스타님 이번에 또 시간이 없으셔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오늘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장이 그나마 좀 그래도 버텼어요. 버텨왔는데 뭐 아직까지 그렇죠.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이제 이제 한 가지 장점은 이제 개인 투자가 좀 팔고 있다는 거. 네. 좀 팔았다는 부분 좋은데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랑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톡방에서 대응하셨는지 또 종목 자랑할 거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아니, 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짧게만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일단은 제가 이전에도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은 2000포인트에 가까워져 있어요. 2000포인트가 설사 깨진다 하더라도 매수 보기에는 그때가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2000포인트 깨졌을 때가 거의 모든 종목의 저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2000포인트가 깨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은 매수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 오히려 더 매수폭을 늘리는 게 현금 비중을 조금 축소시키고 오히려 주식폭을 늘리는 게 맞지 않냐 싶고요. 일주일 동안 저희는 뭐 지난주에 수익이 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지난주에 한 2, 3주치의 수익을 지난주에 한 주만에 내버려서 좀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목들도 좀 괜찮은 추천드린 종목들이 다 뭐 좋은 방향 쪽에 수익권에 있어서 기분 좋은 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파이더 스타님. 네. 자, 스파이더 스타님도 이제 뭐 비슷한 의견이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제가 제 톡방에 스파이더 스타님 자랑하신 분이 많아요. MP 한강 가지고 지금 MP 한강 오늘 따끈따끈한 얘기거든요. 오늘 MP 한강 가지고 스파이더 스타님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연전연승 거두고 있다. 최근에 제가 정탐을 못했어요. 스파이더 스타님 방에. 네. 한 일주일 동안 정탐을 못했는데 요즘 일주일 동안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좀 선거놓고 좀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13만 5천 원까지 안 오고 14만 5천 원까지 내려와가지고 거의 왔어요. 거의 오긴 왔어요. 거의 왔는데 이게 10,000원 차이로 지금 체결이 안 돼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가 깨지면 아모레퍼시픽이 제가 봤을 때는 14만 5천 원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딱 그때 타이밍에 올 것 같아요. 2,000포인트가 많이 깨지면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14만 5천 원에 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14만 5천 원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10,000원 차이로. 근데 이 정도면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선거 놓고 기다리다 보니까. 근데 왜냐면 이게 스파이더 스타님 뭐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이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거의 골전 30몇 만 원 이럴 때 얘기한 거라서. 저는 좀 이거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안 잡혀서 아쉬운데 일단은 저희 주식보다는 선물 쪽으로 좀 많이 치중을 했어요. 네. 이번 달 같은 저번 주에 이제 연승을 계속 기록하다가 한 번 조금 손실이 한 번 나고. 한 번 났나요? 정확하게는 2번 났죠. 두 번. 2번 났는데 한 번은 좀 약손실로 좀 마감을 했고 한 번은 좀 약간 좀 크게 났는데 이번 달 딱 2번 손실 마감으로 수익을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또 계속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좀 방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보다는 선물 쪽에 더 치중을 하면서 수익을 좀 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곡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하방 쪽을 고집을 했었는데
뭐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만약에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외인까지 좀 붙는다라고 한다면 전환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나스닥의 어떤 모습들이 안정적이진 않죠. 지금은 안정적이지가 않고 만약에 오늘 계속해서 양봉이 지금 이 시간에 나스닥의 모습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시가에서 지금 다시 시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긴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이 지금 오늘 음봉이 뜬다라고 한다면 또 2100포인트를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코스피 주가수가 못 올라가고 다시 한번 또 2040포인트가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512평을 나스닥이 탄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좀 저는 좀 조심하는 편이고 지금 아직은 좀 관망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런 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소극적인 대응을 좀 하는 제가 좀 안 좋았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공격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보셨겠죠. 요즘에 뭐 우량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죠. 근데 저는 조금 아직도 불안해요. 아직까지는. 네. 오히려 지금 매수했다가 이러다가 오늘 나스닥 S&P 폭락해버리면 다시 음봉 떨어지면 내일 또 빠지는데 저는 아직 조금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들어가야지, 방망이를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또 있는데 그럼 아까 이제 제 톡방 얘기했듯이 MP 한강 어떻게 해야 됩니까? MP 한강. MP 한강은 제가 공식적인 추천주는 아니고 예전에 공식적으로 제가 MP 한강을 제가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어요. 네, 맞아요. 얘네는 좀 올라갔더라고요. 네, MP 한강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한번 볼까요? 차트 말 나온 김에. 네, 잠깐 보죠. 뭐. 궁금증 제가 오늘 썰톡 보라 그랬거든요. 분한테. 자, MP 한강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 한강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차트를 줄여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지지선이 확실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지금 뭐 2,000원대 오기만 하면 급등하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2,300원이나 2,200원에서 기다리셔야 되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미 잡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잡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급등이잖아요, 또. 잡아서 수익 많이 났다고 자랑해가지고. 그러니까 1,890원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3,000원이나 2,900원 이상에서 잡으시면 큰 낭패를 보시는 종목이고 만약에 그 2,500원이나 2,400원 이상에서 만약 이하에서만 잡으셨다고 하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에요. 급등락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 지금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박스예요, 박스. 박스라기보다는 3,200원을 거의 넘긴다 하더라도 바로 급락해버리는. 그리고 다시 맞고 떨어지는. 2,000원이나 2,200원대에서는 바로 급등을 해버리는 이런 패턴 자체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MP 한강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2,000원, 2,2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매수를 갖고 계시면은 6개월 뭐 한 8개월 안에 정말 수익금이 굉장히 한 40%, 50% 이상 가는 종목이지만 2,800원 이상 지금 현재 자리에서부터 들어가시면 좀 낭패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분이 2,300원대. 2,300원대. 그때 그 스파이더 사님 얘기할 때. 제가 여기서 잡으면은 급등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종목은 어떤 시장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때 시장이 영향 안 받는 걸 얘기했던 것 같고. 뭐 주가 많이 빠지는데도 얘는 올라가고 주가 많이 내려가는데도 올라가는데도 내려가고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가지만 좀 잘 알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0원, 2,100원에서는 네. 공격적인 매수, 그 다음에 3,000원이 넘어갔을 때부터는 이제 쳐다보지 말아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 꼭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보셔가지고 얘기해 주셨을 거라고 좋은 해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바로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 질질 끌었네요. 괜찮습니다. 바로 시장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 자, 오늘의 시장 이슈입니다. 자, 중국 PMI, 그 다음에 미국 FOMC 발표를 앞두고 국내 그 다음에 증시 시장의 방향성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치스타님. 네. 리치스타님. 저부터 하나요? 네, 원래 항상 리치스타님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바꾸기로 했으니까. 자, 그럼 리치스타님. 자, 지금 보면은 중국 PMI나 FOMC 의사록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 PMI 사실, 이번에 50 초반대란 말이야. 네네. 예상치가. 근데 예상치 50 초반이라고 발표를 해도 웃겨요, 이게. 왜냐면 중국 PMI는 못 믿으니까. 중국 지표들, 일단 중국 지표들이 PMI뿐만이 아니라 GDP도 믿을 수가 없는 나라기는 해요. 나라기 때문에. 근데 이거 50점대라고 발표를 해도 사실, 이거 뭐야, 이거 거짓말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어쩔 수 없는 건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거는 발표하는 걸 믿을 수밖에 없죠. 다른 걸 우리가
암묵적에 있는 그래서 것들.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 방향성이랑 해외 증시 방향성까지 해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대한 길게 말을 해서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이 스파이더 스타님이 시간 관리가 하기 힘들어요. 말을 할 수 없는 시간인데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농담입니다. 네. 자, 일단 중국 PMI 그리고 뭐 FOMC 의사록 발표도 있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네. 미국 GDP 발표. GDP 발표가 있죠. GDP 발표도 있고 일단 중국 이제 PMI 발표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표가 다른 나라보다 공신력이 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표의 파괴력은 큰 건 사실이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일단 중국 제조업 PMI도 있고 비제조업 PMI. 결국 PMI는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중국 제조 PMI는 가장 중요한 GDP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 동향의 전반적인 거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 예전에는 이거 나올 때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 흔들렸어요. 그렇죠. 예. 지금 10시 반에 나오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 지표 나올 때 미국 나스닥 S&P 다 같이 막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일단은 이제 중국 PMI가 지금 6개월 동안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6개월 동안 솔직히 별로 예측치보다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안 좋습니다. 6개월 동안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장 예측치보다 안 좋은데 이거의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때 워낙 중국 PMI 자체가 워낙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만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PMI 자체가 예상치가 너무 높게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최근에 6개월도 계속 막 예측치를 51.5, 막 51.6, 그 다음 막 낮게 잡아야 막 50.8 이렇게 예측치를 너무 높게 잡아놓다 보니까 실제 나온 거는 50점 초반대밖에 나오진 않았죠. 하지만은 어쨌든 50보다 위에 있으면은 경기가 나쁘지는 않다는 뜻으로 해석이기 때문에 부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50.1을 발표하면 네. 안 믿을 것 같아요. 50 이하인데 이거 사기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50 그래서 한 51 정도 나와야 그 다음 50 넘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중국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생각한 게 뭐냐면은 중국은 GDP도 한 0.2%에서 0.3% 정도는 만지는 느낌이 있고 솔직히 그래요. 어떻게 그걸 꼭 예측치를 맞춰가지고 중국은 발표를 하는지를 참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7% 딱 맞춘 적도 많아요. 7% 딱 맞춰가지고 계속 그걸 유지를 했었죠, 그거를. 근데 일단은 PMI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중국은 51을 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50만 넘어도 어쨌든 경기 후퇴는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일단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같은 경우는 좀 논란도 좀 많은 주고 이슈도 좀 많은 주고 파워장 요소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이제 세계경제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이슈들, 대외적 이벤트들이 너무 많은 주라고 보시면 돼요. 지표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뭐 FOMC 의사록도 있고, 그리고 오펙 총회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12월 6일 날 이제 전체적인 회의가 있긴 하지만은. 먼저 사전에. 사전에 먼저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파월 의장 연설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해외 시황 자체가 무색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한 방에서 쭉 그대로 유지를 시켜버리거나 이런 장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장만큼은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도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시거나 아니면 극저가, 극고가에서만 노려야지 손절을 안 당하시고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FOMC 의사록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최근 스물스물 비둘기파적인 얘기들이 아주 살짝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네. 너무 쪼아대니까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일명 도널드 트럼프라고 안 하고 이제 도람프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도람프요? 네, 도람프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회원들이 도람프라고 하는데 도람프라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낮춰서 소비자 물가를 낮추고 소비자 물가를 낮춰서 금리를 못 올리게 한 인플레이션 낮춰버리고 약간 그런 과정이다. 약간 뭔가 미국 쪽에 작전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오일은 $50 깨지면은 강력한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보고 다시 그 자리는 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뭐 30%, 40% 뭐 이렇게 수익을 보고 들어왔지만은 예전에 뭐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80% 먹고 나오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뭐 그냥 한 40%, 50% 그리고 지금도 40%까지 보나요? 지금 이미 40% 넘었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이. 알겠습니다. 이미 강스텐 바이오텍이 40% 수익률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량주들, 뭐 GS건설 이런 것들은 예전에 30% 먹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GS건설 같은 경우는 30%까지 보죠. 한 10%에서 15% 정도 한 70% 이상 수익 청산하시고 나머지만 좀 갖고 가시는 방망이를 좀 짧게 가져가시는 그런
국내 증시장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대외적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방망이 짧게 잡고 접근하자.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방망이 짧게 잡고 접근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러려면 이제 박스권 플레이인데 좀 밑단에서 잡아야 되겠죠. 그쵸. 뭐좀 고점에서 너무 따라가서 물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뭐 그런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스파이더스타님. 자, 스파이더스타님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이제 지수가 좀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1차 지지라는 그래도 2000이라고 그때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불안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하고 지금 이번 주에 지표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주에 G2 저기 G20 회의하는데 거기서 뭐 멱살 잡고 싸우진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근데 지금 별로 협상이 잘 안 된다는 지지부진한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국내 증시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뭐 일단은 한숨은 좀 돌린 것 같고. 아, 한숨 놓였다. 저번 주 변곡점 나온다는 얘기가 약간 그거하고 좀 인맥상 저번 주 금요일 날 만약에 이제 2045포인트 뭐 이렇게까지 거의 근처까지 이제 빠졌었다가 네. 거기를 이제 2000포인트가 정말 월요일 날 깨지는 게 아닐까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월요일 날과 화요일 날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이제 올라갔던 부분인데 일단은 이 평을 좀 지켰어요. 512평도 지켰고. 근데 네. 아직까지 나스닥의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유가가 계속 급락을 하는 상태에서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2099.42%, 지금 이렇게 제가 오늘 말이 자꾸 꼬이네요. 오늘 방송을 너무 많이, 제가 오늘 미디어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입에 침이 말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좀 말이 투스타 인터넷 방송을 너무 심하게 너무 방송을 심하게 하고 제가 지금 입이 굳었어요. 예,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말을 조금만 하게 해드려야겠는데요. 네, 오늘 좀 말을 좀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512평이 일봉상 종합주가지수는 512평을 지키는 모습이지만 오늘 나스닥에 지금 잠깐 해외장을 모습을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이건 5일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수를 나스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 밀린 것도 있어서 나스닥 그렇죠. 말고도 지금 S&P 도 나스닥이 많이 지금 밀렸거든요. 시가가 무너지면서 지금 음봉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11시 반에 이제 또 움직임을 또 봐야 되겠지만 오늘 종가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입니다. 어제 오늘 윗꼬리 단 거 보면 약간 힘겨워요. 막 올라가는 게 딱 좀 힘겨워. 어려워 보여요. 나스닥이 원래 상승할 때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굉장히 힘이 이렇게 위로 쭉쭉쭉 올라가죠. 쭉쭉쭉 올라가는데 지금 꼬리 달고 지금 전일에 지금 종가까지도 지금 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는 나스닥이 만약에 오늘 512평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내일 종합주가지는 또다시 2060포인트, 2050포인트가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까지 더 내려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그래야 오히려 바닥 따지기도 더 하는 거고.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다시 유턴을 해서 엠파동으로 살 올라간다고 기회라도 한다면 있는 좋겠지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내일 한번 더 빠졌다가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이틀이 고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루 더 빠진다? 저는 2000포인트 깨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금요일 날 의사록이랑 표현이 안 좋게 나오면 이제 결정타 때리는 거.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그 다음에 연준 부의장도 그렇고, 지표, 지금 11월에 지표, 제가 저번에도 이제, 첫째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표 발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11월 달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확실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약간 위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의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리치 스타님 말씀대로 약간 좀 방망이를 짧게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망이를 짧게 가지고 가려면 지금은 방망이를 휘둘렀다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은, 저는 원래 단타를 안 쳐요. 아, 예. 예, 주식에서 단타를 거의 안 치기 때문에 사실 방망이를 잡지도 않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 글러브를 잡나요? 글러브. 저는 아예 방망이 자체를 안 잡습니다. 이럴 때 약간 왜냐면 길게밖에 안 잡으니까 예. 홈런 타자예요, 홈런 타자. 저는 홈런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이야 뭐 이런 변동성이 강한 장들이 기회이실 수 있겠지만 저같이 안전매매를 지향하시는 전문가들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지금은 관망이 최우선이죠. 제가 진짜 초안정적인 매매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파이더스타님은 그 볼넷 많이 얻는 4번 타자. 네. 것 같습니다. 볼넷. 홈런 많이 치고. 예. 근데 요즘에 주식보다는 선물 쪽으로 제가 대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좋고 저번 달 말인가요? 저희가 이제 변동성 커지면 수익이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제가 이번 연도 들어서 이번에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아, 이번 달이. 네, 이번 달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변동성이 지금 불안 요소가 있는데 지금 사실 오늘 장 제도 어제하고 오늘 되게 애먹었는데 네. 물론 수익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번 주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좀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싹 올려가지고 아예 상방으로 가는 장이라고 한다. 추세 전환 신호가 뜬다면 그냥 매수 쪽으로 하고 그냥 우량주 종목들 그냥 바스켓 이뤄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확 빼버리면 차라리 그냥 뭐 인버스나 아니면 매도 쪽으로 그냥 선물 쪽으로 매도 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주식으로 봤을 때 약간 쉽진 않.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까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참 박스 아닌 박스인 게 여기서 지금 박스 치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냥 모여있잖아요. 돌파도 2100포인트, 2125포인트를 돌파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2050포인트를 완벽하게 깨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125포인트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2045포인트 이 사이에서 거의 한 80, 이 지금 포인트에서 지금 박스를 치고 있는 건데 돌파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61위편까지 그냥 쭉 가져가면 될 것 같고 뭐 그때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가겠죠. 돌파가 딱 보여야죠, 그러니까 일단. 직전 고점도 돌파를 못했잖아요. 지금 그림 때문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선으로 그어드리면요. 여기를 직전 고점이 여기를 돌파를 못했어요. 거기를 돌파해야 좀 매수 좀 볼만한. 직전 고점이 돌파됐을 때 시세가 분출되는 건데 아직은 지금 직전 고점에 대한 2112포인트, 2120포인트의 저항이 돌파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3 고점을 맞고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항 맞고 여기서 또 빠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바닥에서 또 바닥 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장은 관망이 맞다. 그리고 또 방망이 잡고 휘둘렀다가 지금 걷어들일 때니까 다시. 그렇죠. 저는 일단 방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망이 자체를 안 잡습니다. 안 잡고 하시지만. 근데 글러브를 잡을 거예요, 글러브를. 글러브도 안 잡습니다. 아예 그냥 아예 안 봅니다. 안 봐, 저는. 근데 일단은 그 연준 의장이나 아니면 부의장도 말을 했듯이 지표 발표에 따라서 일단은 금리 인상도 결정이 좀 될 것 같고 뭐 더 늦어질 거냐, 바로 이제 12월 달에 인상을 할 거냐 이것도 결정 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라든가 아니면 환율조차도 이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는 사실은 좀 불확실성이 아직 많기 때문에 아직은 주식에 저희가 공격적으로 좀 가담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은 좀 온도차가 있는 의견입니다만은 일단 시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약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도 약간 이런 스타일로 좀 투자 전략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종목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종목 이슈 한번 보여주시죠. 자, 종목 이슈. 자, 돌아온 기관. 돌아와요. 기관항에. 우리 기관이 달라졌어요. 노래 불러야 되나요? 노래는 좀 이따 부르고요. 네. 순매수한 종목들 중에 주목해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 볼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자동차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분석을 이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갑자기 폭스바겐이 자기들이 전기차 배터리 만들겠다고 지금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솔직히. GM이 이제 어제 따끈따끈한 얘기인데요. 어제 GM이 이제 강력한 구조조정안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뭐 현대차는 경쟁차라서 좀 주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또 부품 GM 대우 부품 GM으로 부품 공급했던 회사들은 좀 별로 안 좋은데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돌아와요 기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기관. 자, 그럼 이제 기관이, 노래를 먼저 불러드리고. 근데 기관이 이제 돌아왔는데 네. 이게 기관이 얼마나 사줄 수 있을지가 이제 좀 궁금해요. 궁금하기는 이제 기존에 많이 팔았다고 했는데 그 많이 판 거 순식간에 다 지금 거의 절반 이상 채웠거든요. 지금 벌써.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지속성이 좀 뛰기에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팀이 있을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아직 기관이 바로 완전하게 이스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예. 아직 완전하게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애매모호하죠.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조금 더 여기서 조금만 더 매수를 여기서 한 지금까지 다시 샀던 거에 한 절반 정도만 더 사도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하겠는데 지금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하죠. 금투자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많이 샀다가 오늘 좀 토했어요. 살짝 토했습니다. 토했죠. 일단은 기관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관이 사는 것보다도 솔직히 외국인이 사는 게 오늘 외국인이 샀지 않습니까? 기관이 사는 것보다도 파괴력은 외국인이 사는 게 가장 큽니다. 요즘에는 기관이 지수를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지수를 조금 현물 쪽 많이 찾아야지. 최근 패턴이 어떠냐면요. 지수 10월 달에 폭락하고 기관이 밑에서 받고
들어올리긴 외국인이 들어와서 들어올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받는 거는 기관이 받고 들어올리는 건 외국인이 들어올리고 이런 뭐 패턴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근데 최근래에 보면 기관이 좀 샀던 종목들 보시면 뭐 셀트리온, SK 하이닉스, 카카오, 한국전력, 파라다이스, 신세계, GKL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기관이 그중에 혹시 볼만한 거 없나요? 이게 좀 그 중에 좀 볼만한 것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따라가기 좀 다 어려워요. 왜냐? 좀 올라왔다. 다 지금 다 차트의 꼭대기를 가지고 방망이를 있어요. 짧게 잡을 때 약간 그쵸. 쳤다가 이미 이제 예, 걷어들이게 걷어들일 되면, 때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절대 사시면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은 안 사더라도 조금 눌려줄 때 산다. 일단 사면 한번 좋겠는데. 눌릴 때 예. 접근하자, 일단. 눌릴 때 접근한다. 그런 종목들을 봐서는 HLB, HLB. 예, 바이오로메드, 네, 바이로메드가 오늘 좀 괜찮았어요. 예, 바이오로메드, 신세계, 기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신세계 그리고 카카오. 좀 카카오가 좀 무섭더라고요. 카카오가 예전에 막 항상 카카오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카카오 볼까요? 카카오가 예전에 항상 저기 위쪽에 가서 놀고 있을 때 네. 카카오가 위쪽에 가서 놀고 있을 때 13만 원 위에서 놀고 있을 때 가장 많은 그 매수의 주체들은 개인 투자자들 많이 물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렸습니다. 상담 방송 하면요 거의 하루에 한 명씩 오고 있었어요. 아니 그냥 카카오 그냥 핫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뭐랄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손실 많이 나 있는 종목이고 손절도 정말 많이 가장 하는 종목이에요. 손절도 가장 많이 한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가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그때 이제 카카오 사신 분들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카카오 왜 사셨나요? 그러니까 나도 카카오 쓰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카카오는 쓰는데 돈은 못 버는데. 그러니까요. 카카오는 그리고 이전에 상승파가 어떻게 보면은 16만 8천 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 정고가를 갱신을 못하고 정고가 근처에서 계속 밀리는 그림,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밀리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드시 이제 청산을 해서 지금 추세 라인 위에 딱 걸렸네요. 그쵸. 추세 라인에 딱 걸려가지고 얘가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거들 타점이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좋다는 게 아니라 카카오는 이제 걷어들일 타점이다. 네, 걷어들였다가 이제 다시 이제 아래쪽 추세선에 맞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아니면은 이 추세선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좀 눌림이 한 2차 눌림까지 들어올 때 정도 사는 게 전 좋다고 보여요. 아니면은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안 갈 때는 횡보를 또 굉장히 오래 할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개인들이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개인들이 손절을 많이 해서 올라왔어요, 솔직히. 알고 계시죠? 개인 손절하면 올라오죠. 네. 지수가 우리가 2000포인트가 깨져가지고 개인들 손절매가 엄청 많이 일어났을 때 카카오 엄청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들 다 기관, 외국인이 다 봐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는 바닥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이제 카카오까지, 그러니까 HLB 그리고 카카오 바이오로메드 이런 종목들로 해서 조금 눈여겨봤다가 신세계까지 해서 눈여겨봤다가 지금 자리에서 잡는 것보다는 조금 눌러줄 때 지금은 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걷어들일 때에 가까운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먹으러 들어가봤자 조금밖에 먹는다 해도 조금밖에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눌림을 항상 무조건 상승할 수는 없어요. 웬만한 종목들 그냥 상한가로 계속 가지 않는 한 어쨌든 눌림은 받고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눌림시 들어가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매수 단가가 좋아야 수익도 잘 버티죠. 예, 잘 버틸 수 있죠. 저희 GMP 같은 경우 8,100원에 매수하니까 굉장히 그냥 놔둬버리고 있고 예전에는 GMP 아주 초창기에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강스텐 바이오텍도 예전에 10,000원에 잡았다 보니까 80% 이상 수익이 났었죠. 왜냐? 10,000원에 잡으니까 더 이상 10,000원짜리를 찍지를 않잖아요. 강스텐 바이오텍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강스텐 바이오텍이 거의 신고가 근처에 지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은 곧 있으면은 네. 기관 매수 종목 중에서 강스텐 바이오텍도 약간 매수가 있긴 하니까. 네, 맞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도 지금 기관이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이 더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강스텐 바이오텍도 하나 중에 하나죠. 외국인이 좀 많이 샀죠. 최근에.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좀 구축을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좀 늘릴 때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에 가까워지면은 그래도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아니겠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중에 그다음 눈여볼 종목 하지만 거기에서도 약간 눌렸을 때 들어갈 만한 종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주신 것 같고요. 그럼 스파이더스타님, 기간은 샀는데 이게 연속성을 따질 수가 이틀 정도니까 아직 연속성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길 좀 그런데 일단 기간이 산 종목들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떠신가요?
일단은 한번 보죠.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네. 75,000원, 7만 원에 오면 잡겠다. 아, 좀 더 밀려야 된다. 근데 지금 저가가 8만 네. 6천 원. 6,000원. 좀 아깝죠. 예, 네. 저희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13만 5천 원인데 10,000원 차이로 못 잡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이나 7만 5천 원에 내려오면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만 6천 원을 찍고 좀 반등을 좀 세게 왔어요. 네. 요것도 10,000원 정도 차이로 못 잡았고, 근데 저는 아깝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 종목이 2,000개가 넘죠. 그렇죠. 2,000개가 넘으니까 기다리면 잡히는 종목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조급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기다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기다리는 종목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시청자분들은 그냥 지금 그날 보고 그냥 바로바로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즉흥적이죠.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잡을까 말까를 고민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선을 다 그어놓고 이 자리 오면 잡고 아니면 마라 라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오늘 이 종목을 들어갈 거 말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제 뉴스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렇죠. 좋은 거 사고 같아. 싶잖아요. 봤는데 꿈틀꿈틀거려요. 그러면 살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기다리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예. 결과적으로는 저는 시청자분한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종목을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종목에다가 정말 기술적 분석을 조금이라도 좀 배우셨다라고 한다면 종목들에서 선을 그어놓고 기다리세요. 안 올 것 같은 자리에다 선을 그어놓으면 한 종목 정도는 걸려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물린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종목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뭐 그걸 안 하는 거죠. 방송에서 그거 뭐 놓칠 이렇게 안 나오는 하니까. 종목이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종목을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따라다니니까 자꾸 물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아, 내가 이거 지금 잡아보고 싶은데, 잡아보고 싶은 데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시장은 자기가 이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기다릴 거야? 안 오면 말고요. 오면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조급함. 개인의 심리가 항상 그렇죠. 주가가 올라오고 있을 때는 사고 싶고, 그렇죠. 사실 차트가 참 그렇습니다. 보면 보고 있으면 잡고 싶게 만들어요. 차트가. 그래서 네. 제가 그 월요일날 G3 종목 회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매매하는 거예요. 예, 코스피 대비 수익률이 20%입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주식을 계속 할 필요는 없구나. 매번 보고 있을 필요는 없구나라는 그렇죠. 걸 다시 한번. 포트를 정말 잘 짜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좀 가끔 보면서 종목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방망이 자체를 지금 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도 없어요. 진에어 하나 드렸는데 지금 한 6%, 7% 좀 넘어가고 있는데, 진에어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에어하고 좀 비슷한 게 제주항공이 기관 매수가 좀 많아요. 예. 제주항공도 지금 아까 제가 좀 봤는데, 제주항공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주항공 지금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죠. 지금 들어가기 좀 공략하기 지금 좋진 않다. 뭐 이런. 27,600원에서 지금 반등 중인데, 물론 이제 61일평을 돌파를 했고 일목상의 구름을 또 돌파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종목은 어디서 제가 저번에 한번 강의를 한번 드렸었던 게, 이런 종목은 기다리는 자리가 딱 61일평 닿았을 때 한번 매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추가 그렇죠. 살짝 그러니까 지금 밀렸을 들어가시면 얘는 어차피 올라갈 때 61평은 이격입니다. 그러니까 61평이 지금 이렇게 눕고 있는데, 옆으로 지금 누워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 들어가고 싶잖아요. 잘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런 종목은 딱 한 자리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으니 눌렸을 때 62평이 지지받고 살짝 반등할 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 제주항공이나 아니면 카카오나 뭐 이런 종목들은 61일평의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하신다라고 포인트가 한다면, 약간 61평이 지지 때. 그렇죠. 어차피 지금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주항공 보시면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것 같죠? 하지만 눌리지 않습니까? 물론 닿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싶어 해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주가라는 게 눌림을 주고 다시 상승을 하고 또 눌림을 주고 상승하기 때문에 61일평 근처에서 들어가시는 게 맞는 방법이다. 그리고 61일평이 깨졌을 경우에는 추세가 하방으로 던진다. 허리 라인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61일평이 무너졌을 땐 던지시면 되는데, 지금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1차 파동, 상승 파동이 나온 거니까 61일평에 닿았을 때 지지 여부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리치스타님은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접근인데 그 스파이더쌤이 그걸 약간 더 구체화 시켜주시고 더 기다린다는 뜻이죠. 조금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더 기다리겠다. 일단 뭐 차이는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눌렸을 때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어디서 들어가라 이거를 그냥 똑 집어 말씀드린 얘기 드린 거고. 예. 네, 알겠습니다. 뭐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종목 이슈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일단 폭스바겐이 갑자기 전기차 배터리를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좀 안 좋았다가 오늘 살짝 반등 나온 게 생각해보니까 소재 업체들은 어차피 폭스바겐이 완성품을 만든다는 거니까 별 상관없겠네 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제 오늘 좀 떴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GM이 어제 이제 대규모 구조조정했고 구조조정 발표를 했는데 공장을 여러 개를 문 닫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외 공장도 한 2군데 문 닫겠다라고 했는데 해외 공장이 중국 공장은 아예 건들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지금 공장 2개를 문 닫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6개 중에.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공장 부조정하면은 오히려 현대차가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현대차가 좀 갔던 것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GM에 부품 공급했던 이제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좀 주가 흐름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뭐 자동차 전반적으로 한번 봐보고 싶네요. 자동차 전반적으로. 자, 자동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주들은 좀 어떤지 전기차 배터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먼저 리치스타님. 네네. 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전기차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를 지금 자체 생산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먼 미래. 네, 먼 미래. 지금 당장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단기간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데 이거를 제가 볼때 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OEM 하겠다. OEM 하겠다. 뭐 차라리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또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업체들은 지금 요즘에 죽을 맛이죠. 네. 왜냐하면 배터리, 그러니까 소재 쪽은 괜찮아요. 완성품 업체. 네. 근데 이제 배터리 쪽, 배터리 응급 전제, 이쪽은 좀 주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LNF, 상신 EDP, 나라MND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계속 연이어서 지수가 반등을 못하고 있죠. 지금 에코프로 양극재 만드는 한테 지금 쭉 밀렸거든요. 지금.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매도 순위 1순위로 지금 3주 연속 계속. 그렇네요. 네. 기간이 완전 매도네요. 네. 기관이 3주 연속 가장 매도를 많이 친 종목. 뭐, 잠깐 자랑하자면 에코프로 거의 제가 최고점에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배터리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폭스바겐이 뭐, 아직 기술력은 없지만은 그런 기술력은 안 돼요, 솔직히. 뭐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배터리 쪽이 뭐, 그냥, 단순하게 배터리 이거 뭐, 건전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은 이제 향후 먼 미래에 왜냐하면 배터리 쪽이 워낙 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보니까 전기차 대부분이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전기차 대부분의 가장 많은 그 부품 중에 가장 비싼 부품 중에 하나가 배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이 그거를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네가 이런 쪽 사업을 조금 이슈화시켜서 또는 이런 말을 하면은 좀 배터리 가격이 좀 더 싸지지 않을까. 단가 협상력. 단가 협상력을 좀 갖추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없잖아요. 폭스바겐이 LG하고 삼성 SDI의 주 고객이기 때문에. LG하고 삼성 쪽의 주 고객 중에 하나가 폭스바겐이라서 뭐 이제 폭스바겐만 이 말 했다고 해서 다른 데도 뭐 도미노 효과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배터리 부분에서 폭스바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당분간 배터리 쪽은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재가 약간 오늘 요즘 안 가요. 네. 배터리가 좀. 배터리 쪽 이쪽에 관련된 산업만 조금 자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터리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군이 좀 많아요. 배터리 쪽이 뭐 음극부터 해가지고 양전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막 종류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배터리 쪽은 조금 많이 하락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 잘 나가던 포스코 캠텍도 지금 좀 못 가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이 그나마 못 가고 있는데 포스코 캠텍은 그래도 꺾이지라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그나마 다행인 종목은 포스코 캠텍은 그나마 덜 꺾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에코프로나 조금 이제 배터리 쪽만 완전 주력하고 있는 업체들, 뭐 에코프로, LNF, 상신 EDP 이런 쪽은 그냥 아주 그냥 바닥으로 쭉 지하를 파고 있어요. 지하를 파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아직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배터리 쪽은 좀 자제하시고 제가 항상
네. 현대차 같은 거 어떤 경우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차 꽤 많이 이제 좀 반등을 했는데 오늘 같은 장은 현대차가 괜찮았죠. 근데 현대차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랄까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현대차도 종목 상담을 좀 받았었어요. 현대차를 종목 상담을 받았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이 뭐 6%대의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올라온다 하더라도 보면 안 된다? 저항선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대차는 원래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은 회사죠. 탄탄한 회사인데 이번 실적 완전 망가졌거든요. 실적은 완전 망가졌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작년에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조금씩 감소했죠. 올해는 실적이 더 안 계속 좋아요. 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실적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 수출이 잘 돼야 돼요.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서 얻어들이는 게 중국 많은데 쪽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예. 중국 쪽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지금 수출 쪽에서 썩 메리트 있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오늘 현대차가 오른 거는 당연히 뭐 폭스바겐에 대한 반사 효과. GM 대우, 죄송합니다. GM 대우. 공장 예. 마무리한다 그래서. GM 대에 대한 반사 효과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일단은 현대차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현대차를 보유 중이신 분이라면은 조금 반등 시, 예를 들어서 비중 축소. 좀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해서 좀 빠져나오시길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예전처럼 막 15만원, 16만원 절대 가지는 힘들어요. 못한다. 만약 간다 하더라도 한 5년 후에나 가겠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 쪽 좀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럼 스파이더스타님, 뭐 자동차 관련 종목들 뭐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자동차 얼마나 관련주는 있을까요? 아예 쳐다를 안 봐요. 그건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니 오늘 현대차가 좀 떴어요. 특히 현대차 좀 보시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렸을 때 이렇게 라인 그어놓고 닿을 만한 종목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라인 자체를 그을 수가 없는 그을 게 수가 없다. 아니 라인 자체에 그을 보시면 수가 없다. 지금 예. 얘가 고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라인 그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신 거죠, 그렇죠? 16만 2천 원에서 지금 보시면 한번 뭐 계산을 해보죠. 여기에서 지금 쭉 빠진 게 네. 거의 140일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1년 넘게 계속 빠지고 있는데 연수로 치면요, 지금 한 4년째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뭐 단기 고점 자리에서 뭐 16만 5천 원에서 쭉 빠지기 시작해서 10만 원까지 쭉 빠졌는데 9만 2,500원까지 빠졌어요. 이 정도 빠지면 이런 양봉 한번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기술적 반등으로. 이거 지금 바닥인 것 같습니까? 저는 바닥 계속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추세를 보든 뭘 보든 지금 다 역배열에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내려가는 차트에서 우하양의 역배열. 바닥인 것 같죠. 예, 바닥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바닥에 지하가 있고 지하 밑에 1층, 2층, 3층, 4층 지하가 있는 거고 요즘에 여기가 지금 지하 2층 정도 지하 되는 것 같아요. 6층도 있더만. 계속 가더만. 지하 1층, 2층부터 6층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지하가 끝난 것 같죠. 그 밑에 또 있어요. 그 뭐 이렇게 또 배수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파고 들어가면 계속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안 쳐다보시는 게 좋고 왜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난 솔직히 이런 종목,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부품 자동차 부품 좋아요. 아니 자동차 부품 한번 차트 한번 보여보시면 제가 섹터를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 다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차트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다 빠지는 거 보이시죠? 그나마 현대차가 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현대차 소재 쪽은 다 망가졌어요. 지금 반토막. 제가 계속 밑으로 내리잖아요. 지금 이게 다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 자동차 관련주인데 이거 지금 들어가고 싶으세요? 여기서 설사 하나 들어가고 한번 떠서 가지고 4% 먹었다고 치죠? 물리면은 한 20% 물리게 되죠. 아, 진짜 행운이죠, 행운. 네, 행운이죠. 실력이 좋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분은 운이 정말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동차 관련 부품주,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는 2019년에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죠. 그건 전망이잖아요. 지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아질 거니까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먹는 게 맞지 않냐? 근데 네, 그러면 2019년 좋아질 게 이미 다 반영됐어요. 그럼 들어가시죠. 그럼 들어가시는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이미.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선택하신 거니까 본인을 원망하셔야 돼요. 저는 왜 원망을 할 그런 일을 하시는지 저는 그런 종목을 하지 웬만하면 말자. 안 건드는 게 좋다. 네. 이게 설사 지금 막 60%씩 막 뜨기 시작한다? 예, 그분은 행운의 네이크롭을 찾으신 거죠. 행운이신 거죠, 행운. 이게 저는 60%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일단 뭐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동차 부품주 배터리 요즘 다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당분간 좀 보지 말자. 네, 맞습니다. 특히 배터리는 약간 관망하자. 그 다음에 현대차는 오늘 올랐지만 속지 말자. 그런 말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진짜 뭐 맛있다는 뭐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차트가 안 예쁜 거는 별로 드실 게 없습니다. 떡을 좋아하시죠, 스파이더님? 저 지금 올라오면서 떡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떡을 좋아하니까 또 떡 떡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네요. 입에 물고 있는데 김보스타님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결론 냈으니까요. 그 결론도 잘 받아보시고 저는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오늘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또 금마무리인가요? 바로 넘어가야 돼요. 문재인 의원님께 마이크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시장. 화요일은요, 정말 아주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방송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별톡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 나눴었는데요. 계속해서 화요일 2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귀를 잠시 저기다가 저기 놓고 왔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귀가 4개여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아무튼, 화요일, 너무 재밌게 세 분과 방송을 마무리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차게 즐겨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분과 함께 1부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 2부에서는 시장 이슈, 종목 이슈까지 다뤄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퀴즈 정답자분들도 공개해드릴게요. 퀴즈 정답부터 맞춰봅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요. 3번 일본이죠. 제이라는 그런 철자가 없었습니다. 자, 브릭스. 인도하고 중국 그리고 브라질 여러 가지 나라들이 포함된 국가였는데요.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하겠습니다. 7101님, 그리고 1119님, 8835님과 1795님, 그리고 2537님까지 모두 축하드리고요. 톡사 고객센터에서 언제 전화가 갈지 모르니까요. 모르는 전화번호여도 꼭 전화 받으신 후에 상품 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